2019년에 비교적 지금 새로 나왔는데 일본 영화 사랑 없는 숲이에요. 지금 일본에서는 가장 지금 문제적인 감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감독인데 사실 나도 그 사람 영화를 되게 많이 봤었고 어, 거의 모든 전 작품을 다 봤거든. 네. 그리고 그 연장선상으로 오랜만에 이 넷플릭스에서 이 손오시온 감독의 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봤는데 총평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나는 볼만했다. 뭐 일단 볼만했다. 네. 음, 좋았다. 뭐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감독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사람 61년생이네.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이 네. 그리고 원래 시인이었어. 그래서 이 사람 영화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시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,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사람이 또 음악도 해. 뭐 밴드도 하고 이런 사람이야. 밴드, 영화, 그 다음에 또 뭐더라? 화가도 해. 뭐 그림도 그리고 그래. 그리고 아티스트네. 안 하는 게 없는, 진짜 종합 예능인이지. 근데 뭐 사실 뭐 다른 분야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뭐 두각을 나타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시에서는 조금 문학계에서 이제 데뷔해가지고 인기가 좋았다. 음, 그리고 이제 고교 시절 뭐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러니까 뭐 스필버그 좋아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집에 나와가지고 도쿄로 그걸 했다네. 어, 도쿄에서 그때부터 이렇게 가출해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좀 무지랭이 같이 살았다고 그러네. 네.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영화를 하게 되는데 80년대, 90년대쯤 해가지고 하나 내게 돼. 근데 나는 소노시온이다라는 뭐 일종의 뭐 당시만 해도 심용필의 필름으로 뭐 실험 영화 같이 자기의 뭐 예술 뭐 이런 것들 뭐 퍼포먼스 하는 거 그런 것들 영화를 했었는데 사실 뭐 당시에는 그렇게 뭐 뭐 그렇게 이렇게 각광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뒤로 이제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게 2000, 2001년에 자살클럽이야. 이게 그 여고생들이 그 지하철역에서 손잡고 한꺼번에 딱 뛰어내려가지고 막 다 치워 죽게 하는 거, 치워 죽으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그걸로 이렇게 딱, 당시에도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인 이 오프닝 시퀀스였거든? 그렇게 시작을 해서 되게 유명했었고, 나도 당시에 볼 때도 볼만 했었어, 좀. 그래서 뭐, 좀, 좀 뭐라고 해야 되나? 나중에 얘기하겠는데, 그 미케 다카시라고 원래, 그 이전에, 소노시온 이전에 원래 굉장히 깨단 사람이 있거든. 네. 영화 막, 일본 영화 중에서도 막 하드코어 막, 이렇게 센 영화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. 기타노 근데, 다케시? 아니, 기타노 다케시보다 한 세대 조금 이후라고 해야 되나? 이게 미케 다카시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또 알아야 돼. 음, 왜냐하면, 이 사람이 또, 일본은 한때는 또, 일본 그 B급 영화랄지, 뭐 이런 과격한 영화들, 이런 거를 또 주름 잡던 사람이거든.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소개할 일이 있으면 나중에 또 내가 소개를 하기로 하고, 이 정도 얘기해놓고. 네. 근데 당시 이제 미케 다카시나 이런 사람들이 그 B급 영화랄지, 일본의 그로테스크한 영화들, 뭐, 고어 영화들을 잡고 있을 때, 이제 드디어 2001년에 손오시온이 이 바닥으로 뛰어들지. 어, 음,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한 게 2008년에 러브 익스포저라고. 러브 익스포저 이제 이게 영어 제목이고 일본어로는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뭐 사랑의 노출 뭐 이런 거였어. 네. 러브 익스포저가 뭐 그런 말이지. 네. 근데 이게 4시간짜리 영화야. 엄청 굉장히 기네요. 긴 영화야. 엄청 긴 영화인데 우리 저희 나토도 나중에 시간 있으면 네.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뭐 있을 거야. 근데 이 영화를 한번 나 본 걸 되게 추천을 하거든.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손오시온의 모든 게 담겨 있다. 그렇게 할 수 있거든. 아, 뭐 그리고 이 영화가 딱, 1부, 2부 나누지 않고, 쫙 이어져가지고 가. 어, 근데 이제 나중에 나토도 그걸 봤으면 알 텐데, 그 영화, 저기 뭐야, 사랑 없는 숲을 보면 알 텐데, 이 사람의 특징이 그 연극적 구성으로 하거든. 네. 그래서 뭐 1막, 2막, 3막 이런 식으로 나눠놓고, 거기 이제 챕터별로 이렇게 그 영화를 구성을 제작을 해요. 해. 네. 그렇지. 그래가지고 1챕터 누구. 근데 이게 손오시온의 그 특징이야. 이 사람 그 스타일. 예전에 뭐 자기 뭐 음, 퍼포먼스를 했지. 연극하던 이런 거에서 그걸 계속 이렇게 가나 봐. 근데 사실 그런 감독들은 뭐 세계에서 많으니까. 근데 손오시온이 이제 그런 건데, 러브 익스포저가 굉장히 그 장별로 나눠가지고 이걸 만드는 걸, 그 예전에 보면 쿠엔틴 타란티노식 그 이제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막 네. 미래하고 과거를 막 바꿔놓고 막 뭐 미래를 먼저 보여주고 과거를 그래서 나중에 보여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음,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도 만들었는데
그게 나중에 한 가지 사건으로 귀결되면서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던 장들이 하나로 만나면서 그게 이제 사건이 이제 팍 폭발하게 되는데 그때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. 이 영화가 당시 나왔을 때 그 뭐라고 하냐면 아무튼 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게 저게 또 동양 영화로서는 뭐 그냥 2008년을 휩쓸었어, 이 영화가. 러브 이렇게 익스포저가. 러브 익스포저가 네. 굉장히 휩쓸었고 나도 그때 보면서 이거 야 천재 하나 나왔다. 이거. 아, 이 미케 다카시 이후에 이거 진짜 천재 하나 나왔다 싶을 정도 봤었거든.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찍었던 영화가 아, 중간에 맞아. 노리코의 식탁. 나토도 본 거 있을 수도 있어. 2005년에 노리코의 식탁 있었고 기묘한 서커스도 있었고 에쿠스도 있었고. 근데 이제 이 작품들은 러브 익스포저에 비하면 좀 범작들이다. 아, 뭐, 뭐, 그런 작품이다 해서 크게 성공하지는 않고 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손오시온의 본격적인 그 필모는 그 경력은 난 러브 익스포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. 어. 네. 그리고 이제 러브 익스포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작품이 2010년도에 차가운 열대어라고. 난 이 작품이 나는 손오시온의 가장 걸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. 최고의 작품은 손오시온의 최고의 작품은 차가운 열대어다. 그리고 나중에 우리 나토한테도 난 진짜 강력 추천하는 거예요. 일본 영화를 알고 싶으면 현대 일본 영화를 알고 싶으면 이 영화 하나만큼 봐라. 딱 하나 쳐주면 난 차가운 열대어를 쳐. 이 일본 스릴러에 거의 걸작이야, 걸작. 내가 지금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, 물론 그거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. 기호에 안 맞을 수는 있는데, 적어도 스릴러를 좋아한다면, 한국으로 치면 나는, 한국으로 치면, 난 차가운 열대어는 일본의 살인의 추억이다. 좋다. 아, 일본의 살인의 추억이다.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. 어. 이것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, 손오시온이 굉장히 영화를 기괴하게 만들고, 막, 이렇게 네. 약간 판타지적인 네. 판타지적인 그 몽타주를 많이 쓰긴 하는데, 근데 의외로 이 사람 되게 보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거의 제작을 해. 이 사람 또 특징이, 아까 말했던 러브 익스포저도 그 실화에서 이렇게 많이 그걸 차용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고. 네. 그래? 이 사람 또 특징이야, 그게. 그러니까 뭐냐면, 이 사람이 굉장히 환타지적인 거나 그로테스크하게 작품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리얼리티가 있는 거지, 이 사람. 이 사람 작품은. 특징. 그래서 되게 좀 매력적이고. 근데 이 차가운 열대어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고 하면, 여기서 나오는 덴덴이라는 배우가 있거든. 이게 네. 안타고니스트야. 그 악한 역할로 나오는 사람인데, 야, 나 이 영화에서 진짜 이 덴덴. 우리 그 영화에서도 나왔었다. 저기 사랑 없는 숲에서도 덴덴 나와. 근데 이 배우가 어떤 배우냐면, 그 주인공 미치코 알지? 여자 주인공. 네. 여자 주인공 미치코네 아빠. 그 머리 스포츠로 깎은 그 할아버지 있잖아. 대학 교수. 네네네. 기억나지? 막 나중에 락커 옷도 입고 막 이랬었잖아. 네. 근데 여기서는 사실 비중이 사실은 거의 좀 미미한 역할로 나오긴 했는데 나는 일본 최고의 배우는 난 덴덴이라고 생각해. 음, 진짜 일본 딱 하나만 뽑아라. 현존 살아있는 사람이면서 덴덴이다. 아주 릴리 프랭키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고. 네. 근데 덴덴이다. 이 사람 영화, 근데 이 사람의 연기를 보고 싶으면 진짜 연기를 보고 싶으면 차가운 열대어를 보면 돼. 그래가지고 진짜 그 악한 사기꾼이기도 하고 이 악한의 어떻게 보면 그 진짜 근본적인 연기를 보여줬다. 진짜 리얼리티야.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악마의 연기를 나는 보여준 것 같아, 덴덴이. 음, 그래서 꼭 이 영화를 봤으면 차가운 열대어나 요거 이제 딱 추천해주고. 네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이 사람이 이제 길티 오브 로맨스라고 영화를 만들거든. 근데 이 길티 오브 로맨스가 또 이것도 영화가 죽여요. 나는 여기까지가 이 러브 익스포저, 차가운 열대어, 길티 오브 로맨스, 사랑의 죄고 일본어로는 아마 코이노치 해가지고 사랑의 죄 이런 거지. 네.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영화인데 이 3부작이 나는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가 나는 소노시온의 전성기였다. 음, 이렇게 길티 오브 로맨스도 나중에 이렇게 보긴 알겠지만 이것도 실화 바탕으로 했었고 네. 이 영화에서 사실은 손오시온이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차가운 열대에서부터 시작했나? 어, 그-
아니다. 러브 익스 포저부터 시작했나? 여기에서 나오는 저기 어떻게 보면 좀 뭐 B급 뭐라고 해야 할까? 에로 영화 출신의 배우를 썼었어. 이 손오시훈의 이 영화 자체가 좀 뭐 네. 좀 약간 항상 그렇지만 과도한 폭력, 그다음에 이게 에로티시즘이 빠지지 않거든. 그리고 이 사람 실제로 그 로망 로망 포르노를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고, 네.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을 이 사람 이 배드신이 굉장히 세. 세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도 인기도 좋고. 노만 그래서 포르노? 그건 뭐예요? 노만 포르노라고 한 70년대에 일본에서 만들기 시작한 그 영화들인데, 이제 영화 산업이 이제 TV가 생기고 나서 영화 산업이 침체하면서 그거를 깨려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포르노지. 근데 이제 정확하게 성기가 나오지는 않는데 네. 그 에로 영화들을 일본에서 막 제작하기 시작하거든. 네.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일본,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야동이 어떻게 보면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될 거야. 에로 음. 영화들이 나오고 그게 이제 나중에 비디오 시대가 되면서 이제 포르노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야동으로 이렇게 흘러가지. 근데 네. anyway, 뭐 네. 일본이 그런 70년대 그런 시대가 있었고, 네. 그 극장에서 상영하는 그 로만 포르노라는 에로 영화들을 많이 했었고, 그걸 또 이 손오시는 항상 밝히지만 자기는 그 광팬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. 네. 그래서 이 사람 영화는 심지어 이 사람 영화의 장르를 얘기할 때 어떤 감독이라고 얘기할 때 일본에서는 그때 나 일본 방송 보니까 손오시온을 정의할 때 그러더라고. 에로그로테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라. 예, 그 그로테스크한 영화인데, 그러니까 뭐 하드코어랄지 하드코어 영화인데 에로하다. 어, 네. 그렇게 만든다. 그래서 음. 이제 섹스와 폭력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영화의 뭐 거의 전부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 뭐. 음. 근데 그걸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든단 말이야. 이 사람의 그 특징은. 그래서 이제 장르 영화를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지금 장르 영화 감독이 된 건데, 아무튼 길티 오브 로맨스, 러브 익스포저, 차가운 열대어, 길티 오브 로맨스까지가 내가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손오시온의 최고 절정기였다. 음.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길티 오브 로맨스도 그 저기 뭐야, 음, 길티 오브 로맨스도 그 연쇄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. 네. 그런데 영화가 이것도 굉장히 세고, 자기 아까 얘기했던 자기 부인, 이 영화에 나왔던 그 부인이랑 결혼을 해. 이 영화에 나왔던 LOV 어떻게 보면 막 많이 벗었어. 네. 이 영화의 어떻게 그 주인공급 된 여잔데, 이게 쉽게 말해서 길티 오브 로맨스라는 영화는 손오시온 감독의 부인이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연기하는, 뭐 막, 뭐 노출 수위도 엄청 높고 막 폭력심도 막 이래. 가지고 막 극한까지 가는 영화야. 네. 어. 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참 그런데,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래. 또 그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해. 에루 배우랑 결혼해서 뭐 지금 어떻게 뭐잘 살고 있대. 어쨌든. 음. 어. 그게 또 손오시온이야. 이 사람이. 골 때리는 거야. 혹시? 뭔 얘기인지 알겠지? 네네.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그게 동인도 그 대지진이 있었잖아.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두더지라는 작품을 만드는데, 근데 이제 요거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 같더라고. 왜냐하면 그럴 거 아니야. 그 일본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 대한 약간 좀 치유적인 그런 영화거든. 네. 근데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좀 인기도 괜찮고, 저기 뭐야, 깐이나, 베니스에서 이게 뭐 수상했을 거야. 네. 그래가지고 베니스에서도 점수, 해가지고 뭐 작품성도 어느 정도 인정받았는데, 나는 뭐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크게 공감도 안 되고,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. 그, 소노시온의 좀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. 음.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두더지라는 작품 만드는데, 이게 이제 일본의 그 뭐 동인도 대지진 다룬 건데, 뭐 이건 이제 일본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품이었고,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했고,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의 나라,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이 뭐가 나빠, 도쿄 트라이브, 신주쿠 스완, 러브 앤 피스, 뭐 이런 작품들이 쭉 나오는데, 사실 이 작품들이 요때만 돼도 이제 손오시온이 어느 정도 극을 찍었기 때문에 뭔가 영화를 계속 지금 다작을 해. 1년에 막 두세 편씩 막 이렇게 만드는, 막 한두 편, 막 두 편 이상 이렇게 만드는 이런 시기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작품의 밀도가 다들 떨어지더라고. 네.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신지쿠 스완, 러브 앤 피스, 그 다음에 리얼 술래잡기, 모두가 초능력자. 뭐 나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해요. 왜냐면 소노시온 스타일을 좋아하니까. 네. 나름대로 볼만은 했는데,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 위에 있는 그 3부작보다는 좀 떨어진다. 그리고 소곤소곤 별,
흥행적인 부분은 그런 대로 다 중탄을 친 작품이야. 손오시오는 실패하는 작품 아, 거의. 음, 왜냐면 이 사람이 뭐 워낙 뭐 이제 지금은 일본에서 거의 이게 이제 지금 한쪽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장르라고 해야 되나? 네, 이쪽 좀 병맛 뭐 B급 이런 장르로는 이 사람이 워낙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네, 뭐 넘사벽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뭐 소곤소곤 별에서는 그 다음에 2016년에 나오는 소곤소곤 별에서는 자기 부인 또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신주쿠 스완 그 야쿠자 얘기 신주쿠 스완 1, 2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나는 요건 진짜 재미없더라고. 그리고 네, 2077년에 그다음에 안티포르노라고 영화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전주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손오시온 감독이 온다고 해가지고 가봤는데 감독은 안 왔고 사실은 그 여배우만 와 있더라고. 그래서 뭐 GV도 다 실제적으로 봤고. 근데 뭐 영화가 뭐 아까 말했던 로망 포르노 뭐 이런 좀 비슷한 영화고 그다음에 도쿄 뱀파이어 호텔이 있다는데 나는 이 영화를 못 봤어. 그리고 지금 2년 만에 나온 작품이 사랑이 없는 숲이야. 어. 네, 그러니까 손오시온이 계속 뭐 1년에 막 한 두세 편씩 이렇게 만들다가 두 편 막 세 편씩 만들다가 한 2년 동안 뜸하다가 지금 넷플릭스로 나온 작품이 이 작품이다. 그러네요. 그래서 지금 사실 대단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. 음, 손오시온 그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, 어,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영화들을 이제 이번에 우리가 봤던 이 영화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. 네, 하나 한다면 얘가 지금 네, 작년부터 이 넷플릭스 영화로 찍은 이유가 있더라고. 이게 뭐냐면 일본 영화 시장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미국으로 지금 옮긴대. 그래서 미국으로 아예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이민까지 갔는지 어떤지는 지금 확실하지는 않는데 미국 라이언 게이트하고 라이언 게이트가 약간 B급 영화 만드는 그런 뭐 A급 영화도 지금 만들기도 하긴 하지만 네, 그런 영화거든. 대표적으로 그 소우 같은 영화 이 라이언 게이트가 그걸 만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성장한 그런 좀 B급 장르로 시작했던 그런 영화사인데 라이언 게이트하고 지금 같이 손잡았다고 하더라. 음, 계약을 했대. 그러니까 네네. 지금 먼저 거의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영화 감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싶네. 감독으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일본 영화를 그렇게 깠던 이유가 뭐 결국 자기가 이렇게 막 겹치기 출연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야 되나 돼야만 되는 뭐 아, 이런 그런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2년 만에 나온 거고 뭐 템이나 회사도 이런 그렇고 것 때문에,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그거 막 음, 빨리 찍어야 되는 뭐 그런 뭐 부담감 뭐 이런 게 있는가 보지. 그리고 일본 영화기가 되게 그렇대. 이게 좀 기획은 오래되는데 막상 이제 막 촬영이 들어가면 굉장히 이렇게 속도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고. 음, 그래서 막 1년에 막 같은 감독이 두 개도 만들고 세 개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네, 그렇다고 하더라고. 음, 일본을 주름 잡고 있는 감독인다. 근데 미국으로 옮겨간다. 그래서 일본 영화계에는 형 더 희망이 없다. 어, 어. 소노시온이라는 감독은 지금 뭐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뒤를 이어서 거의 넘버 투 정도 되는 감독인데 이쪽 약간 이 뭐 스릴러랄지 이런 부분으로는 거의 원탑의 감독인데 지금 영화를 잘 찍다가 어느 정도 지금 좀 정리를 해서 자기가 이제 일본 영화의 환멸을 느껴서 거의 미국 영화 감독이 앞으로 될 것 같으니까 뭐 일본 영화는 더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.